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차 특허 관련입니다. 그 제목은 지금 자율주행차 특허와 주요기업 기술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진행 중인 연구가 아직 완료되지가 않고요. 저희 진행하면서 이 신범용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를 하게 돼서 실제로는 주요 기업의 기술 전략에 대한 얘기는 조금 들어가고요. 그 자율주행차 특허 동향, 현황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율주행차의 핵심 범용 기술을 통해서 본 범용 기술에 대한 특성, 검정 뭐 이런 두 가지 지금 목적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 저희 박사과정이자 현대오트론에 근무하고 있는 정정환 책임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굉장히 핫한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핫한 산업이죠. 중요한 산업이고요. 자율주행차 뭐 다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 인식, 판단, 조작.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안전주행 및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자율주행차만으로 이게 범용 기술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율주행은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범용성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뭐 AI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자율주행차 단계 분류는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안전협회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5까지로 나눴다가 최근에 이제 한 단계를 추가해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나가고 있고 지금 레벨 3가 이제 부분적 자율주행인데 아우디에서 이제 도로주행이 가능한 그런 그 차를 개발을 해서 지금 아마 시판까지는 아직 못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레벨 이게 지금 잘 배터리가 없어서 이게 잘 포인터가 안 되네요. 레벨 3의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일각에서는 2030년쯤 되면은 고속도로나 뭐 도시의 일부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레벨 5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뭐 2035년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이게 15년 후인데요. 뭐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요소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 커넥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될 거고요.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핵심 기술이 디지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아니기가 어렵고요. 초연결이라고 하죠. IoT든 뭐 융합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도나 범위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요소 기술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적 특성들, 기술적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크게 보면 이제 지각, 센싱, 그리고 주행 통제,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 그리고 통신 기능이 빠질 수가 없고요. 통신은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도 있지만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 나오는 모빌리티 서비스나 뭐 공유경제 관련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나 아니면 뭐 특허나 지재권에서 포착하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 목표는요, 저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범용 기술을 이제 판별을 좀 해보고자 하고 그것들의 특징 분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제목과 비슷하게 자율주행 기술 특허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현황, 랜드스케이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공동학술 대회 주제도 범용 기술인데요. 이 범용 기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크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의 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90년대부터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청동 주조술, 인쇄술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 3, 4, 3차 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이 됐던 증기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내연기관이라든가 뭐 ICT, 정보통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특징들이 뭐냐라고 봤으면은 일단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는 학술적인 견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 개발이 일어나야 한다. 범용 기술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넓은 부문에서 활용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한 가지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다른 기술과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전을 하고 시장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율주행 차라는 그런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핫한데, 그럼 그 부분에서의 범용 기술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연구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 특허를 수집을 하고 거기서 일단은 후방 인용, 자율주행 특허들이 인용한 특허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가장 가치가 높은 1% 특허를 핵심 범용 기술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범용 기술들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용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특징에 부합을 하는가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 핵심 범용 기술, 우리가 가정을 했던 이 핵심 범용 기술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었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아까 서중혜 박사님께서도 이제 빅데이터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하시는데, 일단 이 특허나 뭐 서재 정보를 통해서 이 기술 요소를 도출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애매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해서 키워드 방식의 이제 추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술 트리를 일단 만들었고요. 5가지 대분류, 그러니까 Sensing, Driving Assistance, Interaction, Communication, 기타. 그리고 이 중분류 기준,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이제 100여 개, 200여 개를 도출을 해서 각각 특허의 초록과 그 명칭에서 추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완적으로 다른 방식도 조금 썼습니다만, 예, 그것들 여기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펫스탯이라는 그 유럽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9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죠. 전 세계 특허가. 그 중에 이제 자율주행 특허는 한 5만 3천 건 정도 됐고, 저희가 분석에 활용한 거는 미국 USPTO, 미국 수리관청에 출원된 특허 9,160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자율주행 기술 특허의 일반적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0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 평균 성장률이 한 23% 정도 되고요.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한 12% 정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특허에서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더라. 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특허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이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여기 제가 파란색 박스로 해놓은 게 2006년에서 10년까지 그 전년 대비, 전 구간 대비해서 한 4.4배,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그 전 구간 대비해서 한 7배,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이 출원인 국가별로 봤을 때도 집중돼 있다가 좀 다양화되고 있다, 민주화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 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만, 2010년 이후 출원 특허에서 이제 그 기관 특성별로 분해를 해보았을 때 기업이냐 개인이냐 연구소냐 대학이냐, 기업이 한 70% 차지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 40%, 비자동차 기업이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과 후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비자동차 기업이 다소 증가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삼성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런 전장업체들이 그 자동차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런 특성들을 반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굉장히 큰 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특허만 따지고 봤습니다. 기업 특허를 산업별로 분류를 했을 때 자동차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 공급업체, OEM이라고 저희는 완성차 업체를 붙였고,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전자통신업체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신규로 그 자동차 쪽에 뛰어든 업체들하고 일반적인 가전이라든가 통신을 하던 업체들을 봤을 때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가 센싱이나 주행보조에서는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완성차 업체는 상대적으로 주행보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이쪽에 동력계라든가 기계 쪽이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상대적인 그 기술 우위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자통신업체는 뭐 상식적입니다만 통신, 센싱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봤을 때는 2010년 전과 후로 나눠서 봤는데요. 오른쪽 테이블이 이제 2010년 후인데, 이 색깔 표시를 한 게 비자동차 그 전에 없었던 기업들입니다. 현대, 기아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특허를 출원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구글과 삼성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토로라는 그 통신 특허 부분을 구글에 이제 매수됐죠. 예, 그래서 ICT 업체의 약진이 눈에 띈더라. 예,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 기술 분야별 저희가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기술 분야별로 봤을 때는 구글은 센싱 쪽, 그러니까 센서 쪽과 인터랙션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그 차량 간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삼성은 뭐 통신 반도체의 강점을 보이고 있으니 역시 자동차 쪽에서도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 우위, 기술 우위를 좀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율주행 핵심 범용 기술 특허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주행 특허 9,160개의 후방 인용, 그 자율주행 9,160개의 특허가 인용했던 과거의 특허들을 수만 개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인용도 순으로 상위 1%를 잘랐습니다. 그게 그 피인용도 순으로 보면 한 16회 정도 인용이 된 특허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애들이 한 777개가 되는데 아까 이제 자율주행 특허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마그나라는 굉장히 큰 부품 회사죠, 미국 소재. 예, 가 제일 많이 차지를 했고요. 뭐 GM, 뭐 닛산, 혼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이 개인들의 특허가 좀 있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인용된 탑10 특허를 봤을 때는 뭐 후방 감시, 주행 보조, 차량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것들이고 특히 영상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율주행 안전 센싱과 그 사고 위험이 있는지, 보행자가 있는지,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를 하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센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센싱한 거를 영상 처리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영상 처리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 기술이라고 지금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자율주행 특허와 자율주행의 핵심 범용 기술에 대한 또 그걸 추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 핵심 범용 기술이라는 게 앞에 3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그러니까 꾸준한 연구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 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돼야 되느냐 하고 보완적이냐 이런 3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피인용도 기준으로 추론을 잡아낸 것은 꾸준한 개선이 일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됐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핵심 범용 기술을 인용한 자율주행 특허가 그렇지 않은 특허에 비해서 기술적 활용도가 더 높으냐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활용도가 높으냐 낮으냐라는 거는 한 특허에 얼마만한 서로 다른 그 기술 분류 코드가 할당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 국제 특허 분류 코드 IPC 하고 그 IPC는 전체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 4자리 4디짓으로 자른 것들 그리고 그걸 IPC를 이제 모아서 가장 상위단에 35개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와이포라는 특허청에서요, 특허기구에서. 그래서 그 4가지 단계를 종속 변수로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 특허가 핵심 범용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몇 개를 인용했느냐, 0개, 1개, 2개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핵심 독립 변수로 봐서 회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예상한 대로 핵심 범용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특허의 기술 활용 범위가 그렇지 않은 특허보다 더 넓고 다양했고 하나만 활용할 때보다 여러 개를 활용할 때 역시 기술 활용 범위가 더 넓었다. 그 말은 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핵심 범용 기술을 개선시키는 기술, 핵심 범용 기술을 내가 내 특허에서 인용했다는 거는 그거를 개선시키는 기술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기술일수록 그 활용 기술 범위가 넓어지더라, 범용성과 파급력이 넓어지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저희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술 전략 차원에서 그런 핵심 범용 기술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뭐 전략적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네, 그런 결론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